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제학과 2학번 왕성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Two Perspectives on Satisfaction, Topology and Economics를 주제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뭔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살짝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PPT를 한국어로 만들다가 영어가 더 편해서 영어로 만들다가 다시 뭔가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한국어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살짝 영어를 쓸 수도 있는데 아까 막 세미나 갑자기 국제어 세미나로 바뀌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살짝 이게 International Language 세미나가 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믹에서 3월 14일에 저희 파이데이 이벤트를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구계성 선배님께서 파이를 가장 정확하게 3등분을 하셔서 상을 받으셨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표준 편차가 0.094281로 굉장히 정확하게 3등분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equality distribution, 즉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구계성 선배님께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선배님께서는 이렇게 세 등분을 정확하게 한 게 과연 모든 세 명의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하고 다 비슷하니까 저는 먼저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누신 거를 보고 조금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과연 이퀄리티하게 디스트리뷰션 한 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satisfaction 시킬 수 있을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학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랑 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번 세미나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활용하고 싶은 게 슈페르너의 렘마, 슈페르너의 보조 정리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그때 민국 선배님께 여쭤봤을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하시고 제가 실제로도 검색해 봤을 때 한국어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영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최대한 한국어로 알기 쉽게 쓰려고 노력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슈페르너의 보조 정리는 이 삼각형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삼각형의 내부를 최대한 다양하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슈페르너의 보조 정리를 좀 간단하게 어그로를 끌어보자면 저기 있는 if divides the large triangle into infinitely smaller triangles 즉 저기 있는 큰 삼각형을 무한히 작은 삼각형으로 쪼개면 there is a certain odd number of triangles that satisfy a certain condition.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홀수에 존재한다. 홀수에 존재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하고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나 다섯 개, 뭐 일곱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어떤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을 찾기 위해서 먼저 삼각형 내부에 점을 찍을 건데요. 점의 수는 상관이 없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점을 밖에 찍든 아니면 인사이드에 찍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점을 바탕으로 큰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점만 다 찍어서 나눠도 되고 어떻게 나누시든지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각 꼭지점의 고유 번호랑 고유 색상을 부여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꼭지점은 안에 있는 smaller triangle이 아니라 밖에 있는 big triangle의 vertex.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만 고유 번호랑 고유 색상을 부여할 건데요. 고유 번호는 1, 2, 3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고 고유 색상도 희망하는 색상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부여할 겁니다. 다만 이때 모든 고유 번호나 고유 색상은 중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면 저는 여기 초록색이랑 주황색이랑 보라색을 썼고 그린 원이 넘버 원이랑 매칭이 되고 오렌지가 넘버 투랑 매치가 되고 퍼플 컬러가 넘버 3랑 매칭이 되는 시스템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초록색을 끄었고 여기는 오렌지색으로 2번, 여기는 보라색으로 3번을 끄었어요. 근데 여기가 뭐 2번이어도 상관이 없고 여기가 3번, 여기가 1번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꼭지점에 어떤 고유 번호나 고유 색상을 부여하든지 상관이 없고 다만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를 넣든지 어떤 색상을 넣든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 변 위에 있는 점에 고유 번호랑 고유 색상을 부여할 건데요. 각 변 위에 있는 점이라 하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총 7개의 점에 고유 번호, 고유 색상을 부여할 거예요. 근데 조건은 여기 있는 1이랑 2가 연결되어 있는 엣지는 오로지 숫자로도 1이랑 2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도 green 1하고 orange 1만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색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1, 2 라인뿐만 아니라 1, 3 그리고 green, purple 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여기서도 2, 3 and orange, purple 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보면 저는 이렇게 찍었는데 다들 이건 다 개인 선호에 따라서 찍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에 3 아니고 그냥 1하고 초록색으로 찍으셔도 되고 여기도 1하고 초록색 찍어도 되고 어떤 색을 부여하든지 이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에도 고유 번호랑 고유 색상을 부여할 건데요. 삼각형 내부에 있는 모든 점에는 어떤 고유 번호나 고유 색상을 부여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의 1, 2, 3 중에 어떤 걸 부여하든지 그리고 orange, green, purple 컬러 중에 어떤 personal 컬러를 부여하든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로 이렇게 부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혹시 certain condition이 무엇인지 좀 guess 해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 큰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 여러 개로 쪼갰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지금 odd number 개에 존재하고 있는데 혹시 추측해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어떤 건가? 1, 2, 3에 하나씩만 들어가. 1, 2, 3이 각 꼭지점에 1, 2, 3이 있는 삼각형이 홀수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바로 꼭지점이 1, 2, 3인 삼각형, 즉 꼭지점의 고유 색상이 GOP, green, orange, purple이 모든 꼭지점에 있는 삼각형이 홀수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한다면, 질문 하나. 네. 제가 나가서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작은 생각하면 있을 때 쪽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직 안쪽에 있는 많이 작게 이 상태로 냅둬도 되고 여기서 더 쪼개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무한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냥 이 상태로 냅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작은 생각하면 쪼개는 게 저희가 아는 그 센스로서 그러니까 네. 넓이가 많이 작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거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또 한번 활용을 할 거여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저기 있는 big triangle을 굉장히 infinitely하게 small triangle로 쪼갠다면 위에 있는 이 certain condition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홀수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삼각형에서 보면 여기 있는 1, 2, 3 삼각형 그리고 1, 2, 3 삼각형 그리고 1, 2, 3 삼각형 이렇게 3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나올 거여서 단어를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trichromatic triangle이라고 하거든요. trichromatic이 삼원색이라는 뜻이어서 각 삼각형에 서로 다른 색깔이 있다 해서 trichromatic triangle이 큰 트라이앵글 안에 총 odd number 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 점을 써봤는데 Isn't the triangle you drew the only one that satisfied the condition? 이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아마 네가 그린 삼각형 일부러 1, 2, 3 저렇게 만족하게 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volunteer를 한번 모집해 보려고 하는데 한 분이 나오셔서 직접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 2, 3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있는지 나와서 그려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짝꿍께서 앞에 불한번 쓰는데 앞에 불한번 쓰는데 뭘로 그려 되죠? 뭐 직접 끌까 여기라고 치면 한쪽 어떻게 해서든 안 생긴다는 걸 하려고 되게 오래 고민하셨는데 짝꿍께서 굳이 짝꿍이 발표를 하는데 잡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여기서도 1, 2, 3 삼각형이 어떻게 해서든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저렇게 삼각형이 나오는지를 2가지 방법을 써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조합적인 방법을 써서 더블 카운팅을 활용할 거고 두 번째로는 물리학적인 방법을 써서 크로네커 델타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이 조합적 방법을 써서 더블 카운팅을 활용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L이랑 K, X, Y 이렇게 총 4개의 변수를 정의를 할 건데요. L은 number of trichromatic triangles입니다. trichromatic triangle은 여기 다 다른 색, 그러니까 1, 2, 3 아니면 뭐 G, O, P 이렇게 되는 삼각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number of OP triangle은 삼각형에 green 컬러는 없고 O랑 P만 있는 triangle 이렇게 O가 2개 있어도 되고 P가 2개 있어도 되는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OP의 라인의 개수를 찾아볼 건데 number of trichromatic triangles, 즉 L에서는 OP를 엣지로 가지는 게 하나밖에 없고요. number of OP triangles, O랑 P만을 이 점으로 가지는 거에는 이게 2개가 나온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L은 1개, 그리고 K는 이 변이 2개가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X랑 Y인데요. X는 OP의 edges on outside를 얘기해요. 즉, 이렇게 밖에 있는 삼각형의 변을 얘기를 하고, 이 중에서 오렌지랑 퍼플 컬러 밖에, 이 밖에 있는 삼각형의 변 중에 오렌지랑 퍼플 컬러를 가지는 변이 밖에 몇 개 있는가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바깥에서 보라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려면 무조건 이게 한 번 발생하고 또 여기까지 바뀌려면 3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홀수다, odd number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OP,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작은 삼각형들 중에서 OP 변을 가지는 삼각형은 개수를 막 셀 수는 없으니까 그냥 y라는 변수 그 자체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L은 number of trichromatic triangles고 K는 number of OP triangles, X는 OP edges on outside. 이거는 odd number가 될 거고 Y 역시 OP edges on insid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써보자면 L 플러스 2K는 X 플러스 Y라는 식이 나오는데 혹시 이 식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느끼신 분 계신가요? 잘못된 게 하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더블 카운팅을 활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 식에서 잘못된 거를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삼각형 K에서 OOP를 해서 K가 이제 2개가 나왔는데 2K 두 번 곱한 거는 두 번째 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접근이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L 플러스 2K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OP 라인을 가지는 게 하나고 여기는 OP 라인을 가지는 게 2개여서 2를 곱한 식이죠. 그러면 X 플러스 Y를 보면 여기는 2개인데 즉 이렇게 있는 삼각형에서 OP 라인만 보면 한 번 있고 2개 해서 2를 곱해줬는데 x 플러스 y는 그냥 내부에 있는 순전하게 OP 라인인 삼각형, OP 변을 가지는 삼각형만 세줬어요. 그래서 더블 카운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변이 만약에 OP 라인이라고 하면 OP 라인은 여기의 관점에서 한 번 세지고 또 여기 이 삼각형에서 볼 때 한 번 더 세진다. 그래서 2번이 세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x 플러스 y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여기가 OP 라인이라고 보면 이 삼각형만 이 변만 한 번 세지니까 여기서는 한 번 세지고 여기서는 2번 세지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 활용됐다. 그래서 이 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안에 있는 삼각형이 이것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 된 거니까 L 플러스 2K는 X 플러스 2Y라는 식을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 L은 2Y-K 플러스 X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X는 홀수라고 했었고 이 Y-K는 짝수가 되기 때문에 L도 자연스럽게 홀수가 된다. 그래서 number of trichromatic triangles, 즉 3원색의 삼각형이 홀수계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찾을 수 있는 게 each valid coloring of the graph results in at least one small triangle that is trichromatic. 근데 이 number of trichromatic triangle is also odd. 삼각형을 작게 나누고 컬러링을 했을 때 무조건 트라이크로매틱, 삼원색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 삼원색의 삼각형의 개수는 홀수들이다 라는 것을 이 증명을 통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증명을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증명을 처음 접했을 때 더블 카운팅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증명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경로적분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크로네커 델타를 활용한다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를 활용한 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크로네커 델타는 이 함수의 변화량에 대해서 이 숫자의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선형대 수학에서도 크로네커 델타가 나온다라고 하던데 그 방법이랑 제 방법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크로네커 델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각형이 일단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에서 3으로 움직일 때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3에서 2로 가는 것도 마이너스 1, 2에서 1로 가는 거 역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의 순서를 따르면 플러스 1을 해주고 3이 1의 순서를 따르면 마이너스 1. 근데 1에서 1로 가거나 2에서 2, 3에서 3으로 갈 때는 0이라고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1에서 2로 갈 때는 플러스 1, 2에서 3으로 갈 때 플러스 1, 3에서 1로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1이랑 1이랑 2만 있는 삼각형에서는 같은 걸로 움직였으니까 0, 1에서 2로 갔으니까 플러스 1, 2에서 1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 이렇게 쓴 숫자를 모두 더한 게 그 삼각형에서 나오는 변화량,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0이 될 거예요.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왜 트라이크로매틱 트라이앵글이 오드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엣지의 관점, 즉 변의 관점에서 봐볼 건데요. Three edges on big triangle. 여기 있는 세 개의,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의 변의 관점을 먼저 봐볼 거예요. 여기서는 value가 3이 나오는 것을 혹시 다들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1로 가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3의 value를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other edges in B triangle.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이 있는 다른 변을 보자면 same number on edge 그리고 different numbers on one edge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0이기 때문에 이 값도 0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spective of edge, 그러니까 변의 관점에서 보면 큰 트라이앵글의 입장에서는 3, 그리고 다른 변의 입장에서는 0이 나오기 때문에 total value는 3이 나온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앞에서는 저희가 엣지의 관점에서 봤고 이번에는 perspective of triangle, 삼각형의 관점에서 봐보려고 해요. 이렇게 찝는 게 아까 첫 번째에서 그 방법을 활용할 때 좌변이랑 우변을 나눠서 봤던 그 방법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관점에서 이거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이 모두 써있는 트라이크로매틱도 있고 아니면 두 개만 써있는 그냥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먼저 1, 2, 3을 봐보면 1, 2, 3의 경우 변화량이 3이 되는데 3, 3, 2의 경우 변화량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0, 2, 3, 2, 3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0, 3, 1, 2, 3 삼각형을 빼고 나머지 삼각형들은 다 value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빼고 여기 있는 1, 2, 3 삼각형, 여기 있는 1, 2, 3 삼각형, 여기 있는 1, 2, 3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만을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어떻게 크로네커 델타를 쓰든 다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1, 2, 3 삼각형, 트라이크로매틱 트라이앵글만
고려를 할 거예요. 근데 1, 2, 3 삼각형을 보신다면 1, 2, 3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플러스 3인 게 2개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인 게 1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6에서 3을 빼면 3이니까 여기서 value 역시 3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역시 아까 앞에서 했던 conclusion이랑 똑같은 게 나오는데 big triangle을 infinitely하게 small하게 나눈 다음에 거기에 컬러를 valid하게 넣었더니 trichromatic triangle이 나오고 이 trichromatic triangle의 개수는 역시 odd number 개가 나온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에서는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찾지 못했던 단서를 하나 더 찾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살짝 얘기했는데 파악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이 삼각형이 이렇게 1, 2, 3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삼각형이랑 1, 2, 3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삼각형의 value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삼각형은 플러스 3을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삼각형은 마이너스 3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걸 더하면 to value의 sum이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시계 삼각형이 시계 방향 삼각형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어쨌거나 3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2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하나 더 많아야 된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결론이 아까 찾았던 그 sorting condition이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슈페르노의 보조정리 증명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경제학이랑 수학적인 그 관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좀 시작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에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satisfaction에 대한 mathematics랑 economics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근데 시작이었다고 해서 이제 막 장황하게 또 2, 30분 더 할 건 아니고 빨리 끝날 거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구계성 선배님께서 케이크를 이렇게 3등분을 하셨는데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케이크를 잘라서 만약에 3등분을 했을 때 3명에게 나누어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How can we cut the cake to satisfy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케이크를 자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지금부터 잘라볼 거예요. 제가 딸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 케이크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수학적인 관점이에요. 경제 아니고 수학. 여러분들이 근본 있다고 좋아하시는 수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볼 건데 경제는 뒤에 나와요. 먼저 아까 슈페르너의 정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Pick anyone's part and make tripartition cake. 케이크를 3등분 하기 위한 한 점을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give 3 pieces of cake to 3 different people. 그러니까 제가 한 점을 그냥 막 찍어서 나눠볼게요. 이렇게 케이크를 3등분 한다고 치고 A, B, C라고 할게요. 이 조각을 3명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find out who is satisfied at this split point. 어떤 사람이 이 점에서 잘랐을 때 만족을 했는가를 찾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 가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조각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안 되고 there is at least one person who satisfied in this split point. 그러니까 이 split point에서 케이크를 잘랐을 때 만족하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나와야 된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check the split point on cake with the number of person who satisfied at the split point. 여기서 잘랐죠? 근데 만약에 A, B, C라고 했을 때 C만이 이 스플릿 포인트에서 얻은 자신의 케이크 몫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는 C라고 써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C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 A랑 B랑 C가 다 같이 만족을 해야 할 때는 어떤 숫자를 써야 되냐, 어떤 알파벳을 써야 되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A, B, C 중에 어떤 것을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at least로 만족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거고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일 때도 그 중에서 하나의 사람만 써넣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많이 반복할 거예요. Find many split points as you can do and repeat the procedure. 최대한 이 절차를 많이 반복을 해서 pick one 해서 이거를 다 찍어줄 거예요. 똑같이 반복을 해서 여기 찍고 뭐 여기서도 나눌 수 있겠죠? 여기도 찍고 여기 찍고 최대한 많은 점에서 케이크를 나눈다 가정하고 이 점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쓴다면 이 그림을 또 재탕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어떤 한 점, 이렇게, 이 점들이 이번에는 다 케이크를 잘랐을 때 만족하는 사람들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점에서 잘랐을 때는 3번 사람이 만족을 했고, 이 점에서 잘랐을 때도 3번 사람이 만족을 하고, 이 점에서 잘랐을 때도 2번 사람이 만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1, 2, 3 삼각형이 세 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trichromatic triangle을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trichromatic triangle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고르든지 큰 상관이 없어요. We don't care the place of trichromatic triangle and we don't care also the split points of the trichromatic triangle. So and repeat this procedure.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을 할 거고 계속 할 거예요. 8, 9, 10 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이 trichromatic triangle을 또 나누고 여기서 또 trichromatic triangle이 나오면 이 또 작은 게 있겠죠? 있다면 얘를 또 나누고 이게 또 있다면 얘를 또 계속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수학적으로는 조금 논리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The triangle converges to a point. At that point becomes the split point that satisfies everyone who will eat the cake.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삼각형을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르다 보면 결국에는 삼각형이 더 작아져서 하나의 작은 점의 형상을 띈 무언가에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수렴점이 결국에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수렴 포인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1, 2, 3 삼각형이라고 치면 계속해서 나눠서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케이크를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케이크를 먹는 3명의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이 그래서 모두 만족시키게 나눠줬어요. 근데 저는 경제학과니까 경제학과도 수학처럼 근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으로 반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학에서 보면은 아까 나눈 케이크가 저희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케이크였다면 모두가 만족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동의를 해요. 근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만약에 진짜 케이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많이 100번째 먹는 케이크였어도 모두가 그 점에서 만족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몇 개의 케이크를 먹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점 찍고 자르면 끝. 그리고 잘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족하는 부분에서 나눠주면 끝이에요. 근데 경제학은 사람들이 그거를 몇 번째 케이크로 먹었는가, 여기서는 어떻게 느끼는가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과연 케이크를 이렇게 100개를 잘라서 만족시키는 점의 케이크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들 또 이거 먹어 하면은 만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쵸?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학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데 혹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 많이 들어보셨네요. 다들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additional이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처음에 한 개를 생산하든지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2개를 생산하든지 소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100만큼의 돈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120만큼의 총 비용이 들었다. 토탈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총 비용이 들었다면 여기서에 들어가는 한 개 비용은 20이 됩니다. 즉 생산량을 하나 더 추가시켰을 때 얼마나 그 다른 값이 증가하는가를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효용은 2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오로지 효용을 바탕으로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합사회 때 그 기회비용 구하는 문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은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순편익 구했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편익 그 자체를 효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효용이라고 치면 뭐 다양한 주관적인 요소, 만족감이라든지 거기서 느끼는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경제는 계량화를 최대한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편익, 수치로서 표현된 것을 효용이라고 두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총 효용 있죠. 한 개를 했을 때 10개, 두 개를 소비하면 15개, 세 개를 소비하면 18개처럼 이렇게 그냥 숫자로서 나오는 것을 총 효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잉여를 효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잉여 혹시 다들 배우신 분 계신가요? 잉여는 소비자의 지불 용의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값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2,000원이 시장 가격이라고 친다면 여기 소비자들이 이만큼은 지불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이 소비자 잉여, customer surplus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을 효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면 앞에 나오는 효용이나 뒤에 나오는 잉여를 효용으로 보는 관점이나 모든 거를 좀 계량화되고 금액화해서 이걸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체감이라는 용어가 제가 경제 처음 배울 때 체감, 체증 이런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체감은 그냥 감소하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decrease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사람들의 효용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법칙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한 개일 때 총효용이 10개였고 두 개일 때 총효용이 15였는데 하나에서 두 개로 갈 때 한 개 효용은 5가 된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프로 보더라도 총 효용은 조금씩 증가하더라도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가팔라졌다가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계 효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점도 함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아까 앞에서 말한 케이크를 자르는 거에 적용을 해보자면 첫 번째 케이크나 두 번째 케이크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른 점에 만족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엄청 많은 케이크를 자르다 보면 사람들의 총 효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satisfy 시키는 스플릿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경제학적으로 내려서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because of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the point at which the cake is divided mathematically may not actually be the split point at which everyone is satisfied. So we have to consider individuals' utility.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모든 거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이나 아니면 개인의 효용, utility 같은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나눈 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하려면 효용과 같이 다각도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슈페르너의 보조 정리로 설명할 수 있는 케이크 자르기 논리를 이 경제학적으로 반박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feel free to ask question 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